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 이명수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는 정신여고 시즌2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정신여고 채널과 팟빵 나노의사다 채널 그리고 유튜브 정신여고 채널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는 목소리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허금이 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자꾸만 안아달라는 12살 딸내미 애정결핍일까요? 라고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초등학생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첫째는 12살, 둘째는 8살인데요. 첫째 행동이 조금 걱정돼 사연 보냅니다. 저희 큰아이는 유독 저한테 안아달라고 할 때가 많은데요. 엄마가 딸을 안아주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제 상황과 상관없이 갑자기 안아달라고 합니다.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면 와서 안아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어도 안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던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땀으로 온몸이 끈적한데도 안아달라고 하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아달라고 합니다. 너무 바쁠 때는 딸에게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고 엄마한테만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도 그러네요. 그리고 둘째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큰아이가 애정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쉰 지 3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큰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애정 결핍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안아달라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안아달라고 하는 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큰아이의 요구를 계속 들어줘야 하는지 어느 순간 끊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12살이니까 그만하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큰아이가 애정 결핍인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해 줘야 할까요? 네. 12살 딸내미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틈만 나면 안아달라고 안아달라. 한다. 이게 문제인 거냐? 그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일반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몇 살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쫓아오면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나이를 내리면 지금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굉장히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굉장히 내려야 돼요. 대여섯 살 정도면 돼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안아달라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네. 하긴 대여섯 살 때 뭐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되게 그 정도 돼도 자기가 스스로 혼자 뭐 놀면서 재밌는 일들이 좀 생기니까 오히려 그때 되면 이렇게 앉거나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보가 케바케 아니에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죠. 학교는 잘 갔는지 어린이집으로 떨어질 때는 문제는 없었는지 그러니까 뭐 분리불안 같은 네네. 그런 건 없었는지 둘째가 태어났을 때 퇴행 현상 같은 건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안 그러다가 최근에 나타난 변화인지 아니면 옛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여태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지 등등 앞에 계시다면은 팩트 체크라고 그러죠. 이런 걸 확인할 질문들이 지금 잠깐 얘기한 것처럼 되게 많은데 그것에 따라서 다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솔루션은 하나예요. 근데 뭐가 됐건 간에. 하나입니까? 네, 이유에 어찌됐건 간에 해결할 책은 하나다. 특히 이게 둘째가 아니고 첫째인 경우에 네. 첫째와만 보내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 네. 대개는 아이들은 이제 패키지로 같이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둘째는 어리기 때문에 둘째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데 네. 첫째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은 안 가져요. 그러니까 첫아이한테만 온전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 솔루션은 안아달라고 하기 전에 안아줘라. 그러니까 구걸하게 하지 마라. 라는 게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그거는 힘든 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니까 굉장히 잦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만하라고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거꾸로 내가 먼저 안아주는 거죠. 애정 결핍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많고 애정 결핍이 뭐 이렇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네.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구걸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안아주세요. 막 계속 이렇게 하지 않게요. 그리고 구걸해서
이렇게 바라고 그러니까 구걸해서 또는 이렇게 찡찡 짜서 네, 네. 그게 성취되는 경험을 하게 하지 마라라는 거. 그러니까 그럴 거면 미리 그냥 내가 더 많이 해주고 그렇게 예를 해서 들어, 네, 지금 아이가 아침에 특히 이제 일어나서 안아달라고 많이 한다는데, 그럼 그 전에 엄마가 아이를 깨우러 가서 그냥 먼저 안아주는 네. 걸 루틴으로 하시는 것도 네. 혹시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갈수록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들 수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1번은 첫째 아이한테만 아이와만. 집중하는 시간을 엄마는 너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셔라. 두 번째는 안아달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안아주는 거를 하셔라. 그 첫째한테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둘째는 뭐 아빠한테 맡기고 네. 첫째만 데리고 어디 뭐 외출을 해서 뭐 백화점을 간다거나 아니요. 뭐 이런 거예요? 놀이터에 놀이터? 가서 진짜 뭔가 목적 없이 노는 시간이 필요한 네, 거예요? 놀이터에 가서 어. 그네를 타는 것 단둘이서? 제일 많이 권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네를 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뭔가 쇼핑을 한다는 건 내가 목적이 아니라 쇼핑이 목적인 거잖아요. 네. 아니 나는 그 백화점 가면 왜 그 장난감 팔고 막 키즈 존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서 뭐 물건도 사주고 펀한 거를 하는 것도 뭐 괜찮은데 놀이동산에 매번 간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백화점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혼자 그렇지.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건 자주 거의 데일리를 말하는 건데 아. 거의 데일리로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은 그 주말에는 꼭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짧아도 됩니까? 30분 30분. 최소 30분은 둘만이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네. 그게 아이가 만약에 약간의 애정 결핍 이런 걸 느끼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자주 30분이라도 엄마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은 그 애정 결핍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12살이 5학년이잖아요. 네.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는 독립이 주제잖아요. 네.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이슈인데 그런데 사춘기 나이에 접어드는 아이가 지금 계속 안아달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시기도 하실 거예요. 반대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딱히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더 머리가 크고 삐뚤어지기 전에 드리는 권유 사항이기도 해요. 이렇게 안아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애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반항기가 생기고 그럴 때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아이와만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라고 권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만병통치약처럼 첫째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드리는 거긴 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얘가 뭐 계속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다른 식으로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변화될 것 같아서도 이제 걱정인 거죠.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네. 거다. 네. 이거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거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 뭔가가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변형될지는 네.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는 건 그게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8살이면 얘도 학교 간다는 초등학교 뜻이잖아요. 1학년. 근데 의외로 만약에 좀 남편은 뭐 어딘가에 직장 나가고 이러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이랑 같이 살지 않다면 네. 대개는 애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 시간에 둘 다 집에 올 것이고 아마 둘째가 먼저 올 수도 있겠네요. 둘째가 먼저 오겠죠? 그러니까는 첫째만 온전히 30분을 내는 게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밤에 저녁 다 먹고 아빠 있을 때. 네, 저녁 다 먹고. 그러면 둘째가 울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왜 언니랑만 맨날 둘이서 단둘이 나가서 밤에 놀아? 나는 이러고. 그러니까 둘 다 해야죠. 30분씩? 둘 다 한테. 따로따로. 네, 따로. 그러니까 각각 월수금 따로따로 화목도. 따로따로 1대1로
관심을 주는 시간이 갖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8살짜리 둘째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 게 첫째가 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둘째 같은 경우는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랑 같이 보내는 네. 시간이 조금 지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어요. 허금이님이 첫째랑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둘째랑도 그런 시간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어떡해요? 남편이 그럴 거예요. 나랑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언제 남편도- 확보해 줄 거야라고. 남편도 따로. 아니 왜 이렇게 다 엄마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이 글에 보면은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안아주지만 짜증 섞이게 안아주고 있는 거죠. 네. 아이가 그걸 느끼고 있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라는 거는 마인드를 좀 바꿔서 마인드를 바꾸고 내가 먼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격렬한 애정 표현을 먼저 하시라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그 아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경험에 비춰보면 밥을 먹고 이렇게 산책하러 같이 나가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한 30분 뭐 이렇게 운동장을 돈다거나 생각만 해도 되게 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천하기가 그때 어려워서 그렇지. 맞아요 어려워요. 네, 모자지간이나 뭐 부자지간에도 이렇게 꼭 둘이 같이 다니는 거, 형제가 같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가끔씩 아니면 종종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상상만 해도 되게 아름답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서적인 파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형제자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남매가 부모님을 나눠 가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부모님, 아빠하고 따로 지낸 시간도 있었고 엄마하고 따로 그러니까 단 둘이서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기억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가족이 전체 함께 화목했던 것도 기억에 남지만 부모님이 되게 힘드셨겠네요. 힘드셨죠. 저희 아이들 넷하고 다 따로따로 놀아주려면.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는 쟁탈전이 심했어요. 엄마 오른쪽에 누가 눕고 왼쪽에 팔에 누가 누우면 나머지 둘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엄마 배 위에 올라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엄마 어디 한 구석에 달려 있고 막 이랬었죠 어릴 때. 그렇게라도 네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자, 허금이님 일단 네, 두 가지 처방을 받으셨으니까 네. 어렵겠지만 좀 실천을 해보시고 또 다음에 사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드리거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데 도움이 좀 되고요.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